근데 이제 이미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색감이 섞이면서 더 진해지게 되고 흰 종이로 남겨져 있던 부분이 초록색 색감을 내주면서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18번째입니다.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러 큰 풍경, 전체 풍경 중에서 조금 일부분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 좀 내려다보는 형태, 뭐 정면이 많았는데 전체 풍경 중에서 좀 올려다본 풍경의 집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려볼까 합니다. 이제 큰 풍경에서 잘라가지고 그리는 경우에 창문이라든지 나머지 더 작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을 또 묘하게 크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는 형태의 지붕 먼저 기울기 먼저 해두시고 따라가는 선들, 사실 이게 튀어나와 있다면 그 안쪽도 보이게 마련이고 이 안쪽 때문에도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자세하게 그리면서 또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밑에 풀들이 있고요. 자, 기울어져 있는 사각형, 요거는 이따가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심은 서로 사각형의 대각선을 찾아서 가운데 중심을 그려서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거나 닫혀 있는 거 그리실 때 가운데 중심 찾기가 꼭 필요하니까요.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중심 찾는 것들은 좀 연습을 해두시면 익숙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도 보이고 이제 밑에 층 창문의 위쪽 위에랑 비슷하게 가겠죠? 여기 창가에 이렇게 화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창가가 아니고 무슨 테라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차양도 있고 화분 너무 큰가 봅니다. 더 조그맣게 그려야 기울기가 맞는데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층 뒤에 건물인데 여기랑 약간 방향이 달라서 뒷건물은 마치 정면에서 바라본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뒷건물에 창문까지도 위치를 잡아주고요. 위에 보이는 길, 거기에도 나무가 있으니까 위치,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 앞쪽에 보이는 나무. 요즘 저희 단색 드로잉으로 하고 조금 색감을 넣는 걸 해보고 있는데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안 써본 색깔로 해봐야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안 써본 색 중에 이 파란색이 생뚱맞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이나 자주색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약간 파란색으로 드로잉 했을 때는 어떤지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스케치 하시면서 이제 뭐 익숙하게 잘 아는 풍경이고 크게 어렵지 않다면 약간 요 왼쪽 위쪽에서부터 그려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너무 뭉개지더라고요. 여기 자체가. 게다가 조금 질감이 있는 종이들은 더 잘 문질러져서 너무 드로잉 선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다 하신다면은 염두에 두시고 이따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해야지 염두에 두시고 왼쪽부터 그려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케치가 좀 잘 되어 있을 때가 제일 안정적이고요. 이제 그리면서 좀 다듬어야 될 때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수정하면 되죠 뭐. 큰일도 아닌데 항상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만 잡아두고요. 이쪽에 담장 그다음에 담장 뒤로 보이는 가로수 가로수의 밑줄기를 파란색으로 네, 너무 되게 낯서네요. 이렇게 그리니까 또 그다음에 나뭇잎들 이렇게 해서 나무의 윗부분이 어두워지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색감을 넣어보세요. 길이가 다른 선 충분히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넓게 면적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조금 진하게 그리고 조금 작은 선들로 명암을 강조해 주시고 이파리 모양을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잘 그리시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 앞에서도 나무 굉장히 많이 했고 기본 드로잉에서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앞쪽으로 넘어갔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공간을 비워두시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리시면서 이거 꽉 채우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색연필을 살살 돌리시면서 자꾸 조금 이제 뭉툭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날카로운 부분들을 찾아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막 층층이 집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담장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담, 여기 길이 있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해두고 뒤에 있는 집 갑니다. 이 파란색도 되게 예쁘네요. 새로운 것 같아요. 막 혼색해서 사용했을 때는 몰랐다가 그냥
단일색으로 쓸 때 이렇게 색깔이 예뻤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색들이 꼭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붕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길면 길수록 지붕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거니까요. 그거는 좀 조정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창문을 진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하고 창문의 안쪽은 조금 더 힘을 빼고 색감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 밑에까지 정확하게 딱 네모를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밑에는 가볍게, 그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윗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그리시면은 느낌 내기가 더 수월하시고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해지십니다. 서로 다른 덩어리의 경계일 때는 조금 강하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위쪽에 있는 부분, 튀어나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까지 같이 그려두시고 그 위에 창문의 안쪽 창문, 창틀과 창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난간. 난간도 납작하게 붙어있는 육면체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기 전체적인 지붕이나 창문이 가져가는 기울기를 맞춰서 따라서 그리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밑으로 생기는 그림자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난간도 여러 번째 색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조금 진하게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요 사이는 안 칠해도 여기 창문이 밑으로 이어진다고 상상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그리고 안 칠하는 편이 더 빈 느낌을 강조하기가 좋으니까요. 거기는 안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이는 턱, 건물 2개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가 뭐가 있는 것처럼 진하기를 다르게 해서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나무들. 외곽을 최대한 구불구불하게 해보시고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간에 그냥 맥락 없이 끊어지는 부분이 나오셔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니까요. 툭툭 쉼표도 그려보시고 슬쩍 밑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좀 면을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 그리실 때 느낌과 비교적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짧은 선들을 쓰고 방향을 많이 바꿔서 선들을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기는 먼저 끝이 연결돼도 좋고 다시 큰 나무 윗부분, 그 다음에 창문의 윗부분. 그래서
나무를 놔두고 뒤에 창문을 조금 진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안쪽을 진하게 하면서 나무 부분들을 좀 밝게 남겨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면, 안쪽에 보이는 면이 아마 연결되는 면일 테니까요. 똑같이 세로선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얘랑 조금 구별이 되려고 한다면 선의 방향을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세로선으로 쓰셨다면 이쪽에서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가로선 등을 사용을 하시면 더 좋고, 색감에서도 조금 명도 차이를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옆으로 비끼면서 빛을 못 받는 부분이 되니까요. 가볍게 전체적으로 덮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는 나무 윗부분 같이 따라오면서 살짝 채색을 하고요. 끝쪽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이쪽에 건물에도. 그래서 여기는 빈 공간 흰색으로 남겨두고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긴 선으로 어두움을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한번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 화분도 그려주시고요. 이 이제 깊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뒤를 조금 진하게 힘 주셔가지고 조금 센 선으로 명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내주세요. 이 밑에 칸도 마찬가지로 안쪽 공간이 더 진해 보이게 진한 선으로 들어옵니다. 힘을 줘서 채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빛 받는 면 그리고 빛을 못 받아서 등지는 면 등등이 조금 이제 구별이 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벽에만 색감을 넣어보셔도 좋고요. 뒤에 뭐 건물에만 색을 넣어도 좋고, 또는 파란색하고 잘 어울리게 되니까요. 초록색으로 앞에 있는 나무들에만 색감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겹쳐지게. 약간 여러 나무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붙으니까
여기는 이런 초록색,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조금 다른 초록색 사용하셔서 여러 개의 나무가 앞에 같이 있는 느낌을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때도 선 길이 길었다 짧았다 움직이시면서 들어와야 좋습니다. 뒤에도 만약에 나무만 조금 들어와야지 하신다면 초록만 또 조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다른 초록색. 근데 이제 이미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색감이 섞이면서 더 진해지게 되고 흰 종이로 남겨져 있던 부분이 초록색 색감을 내주면서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건물에 조금 색감을 넣어볼까요? 너무 차가우니까. 뒤 건물에서 핑크색을 좀 채워주고요. 그림자가 되는 부분에도 살짝 색을 넣어주시면 너무 그냥 동떨어지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또 많이 열심히 욕심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창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에만 살짝 해볼게요. 어둠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쭉 같이 가시고 뒤에 건물 연결되는 건물에도 같이 색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전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의 색감들을 추가하면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파란색으로 하는 드로잉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너무 꾸불꾸불한데요? 네, 이것으로 18번째 식탁 드로잉을 마무리하겠습니다.